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달러의 시간이 이어질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규 미주어은행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테이퍼링 한번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올해 내에 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월러 그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주택 가격에 불이 붙었다. 미국 주택 가격에 불이 붙을 것이다도 아니고 붙었다. 이미 붙었다. 예. 네. 이거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야 되죠. 꺼야 되죠. 연준의 가장 큰 그 맨데이트 역할은 미국 금융 시장의 안정입니다. 고용 창출도 아니고요. 예, 성장도 아니고 미국 금융 시장의 안정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아마 연준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추가해서 최근에 또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준 총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모두가 다 긴축이 조정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다. 이 두 가지 말을 종합해 볼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연준 내부를 좀 살펴본다면 1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과 그리고 파월 의장은 주기차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짧게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다 이렇게 줄곧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상황은 시장과의 괴리를 예전보다 연준과 시장과의 괴리를 상당히 크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테이퍼링은 이제 다가왔는데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이것을 어떻게 봉합해서 나올 것인가. 네. 예, 이때까지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5월 의사록에 이게 반영된 것으로 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화두에서 자막에도 나왔듯이 강달러가 만들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볼 때 앞으로 7월 달 지금 7월 말에 이제 또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그리고 8월 달에 가장 중요한 잭슨홀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는 뭐 다른 그 나라 중앙은행장들도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요인들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떠한 식으로든 테이퍼링에 대한 윤곽이나 아니면은 의견을 발표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따라서 이제 현재 지금 약 그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지금 채권 매입액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것인가 그리고 예. 언제 줄일 것인가 이 시기와 양의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금융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강달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궁금한 게 달러가 원래 작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약세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 아까 잠시 얘기하기도 하셨지만 그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그 이해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요인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지금 좀 보십니까? 이제 그 앞으로 그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테이퍼링과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퍼링의 그 확정, 그다음에 시기 그리고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올해 그리고 작년 코로나 이후의 양적 완화 그리고 제로 금리가 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금 끝나가는 시기 전환기라고 저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그 양적 완화는 예전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의 이후에 있었던 양적 완화는 많이 다릅니다. 예. 지금 그 양적으로나 아니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또 급작스럽게 이런 양적 완화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후폭풍도 훨씬 강할 것으로 생각돼서 예. 제가 감히 아주 연착륙으로 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이유입니다. 예, 그것을 갖다가 지금 또한 1월 달부터 줄곧
부인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을 어떻게 시장과 교감을 하면서 연착륙을 갈 것인가. 사실 이러한 문제는 선진국보다는 개도국한테 더 큰 문제로 다가올 텐데요. 예,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는 5년 후에 테이퍼링이 있었지만 지금은 채 2년이 안 돼서 테이퍼링을 논의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 크게 해왔고 예, 그렇죠. 급작스럽게 예, 했기 예.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빨리 축소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다가올 수 네. 있기 때문에 그에 우려를 아마 많은 연준위원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지금 DXY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네, 6월 한 달. 92.7이니까 뭐 바닥에서부터 따져도 3% 이상 올라온 거죠. 맞습니다. 89에서부터 지금 한 3% 이상 오른 거죠. 예. 예, 그렇게 많이 오른 이후에는 또 뭐 연준의 그런 그 의사록도 반영이 됐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질적인 그 감각이 저희한테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다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다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여러 나라는 지금 벌써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강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일단은 저기 그 표에서 보시듯이 예. 지금 6월 중순 이후에 1,130원을 뚫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월 말은 사실 보통 그 저희가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 내고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말씀은 이제 달러를 파는 달러 파는 그 수요가 많은데요. 이 같은 수요가 지금 현재 한국의 그 수출이 매우 호조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이제 6월 말에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많은 물량에 달러 매도 물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받아내고 한 3주일 동안 약 2, 3일만 빼고는 전부 다 종가가 1,130 위에서 형성이 됐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굉장히 강한 달러의 모멘텀이 느껴졌었습니다. 이미.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7월 말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예, FOMC를 앞두고 있고 또한 잭슨홀 미팅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는 불가피한 요인 추세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 체감하시기로 굉장히 달러 강세의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강달러가 상당히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 같은 그 강달러는요, 사실은 이제 그 유동성의 문제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달러의 가치 문제에서 그 파생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달러 swap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앙은행의 리스크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당국이나 아니면은 중앙은행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제어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달러가 계속해서 강달러의 기조가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달러 관련해서 어떤 상품 쪽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달러 외화 예금 들어가지고 달러 그냥?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달러를 달러가 이제 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달러를 갖다가 사시는 것도 이제 뭐 방안의 하나는 되시겠지만 예. 달러는 사실 변동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무브먼트,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향성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아마 달러를 갖다가 헤지 차원에서 아니면은 어느 정도를 갖다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매를 해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겠고요. 이제 투자 목적에 있어서는 잘 판단을 하셔서 자신에 맞는 상품을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달러 지표로 된 그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그 기초 자산의 변동성, 가격의 변동성에 더해서 이제 달러 원 환율의 변동성까지 더해서 이제 더블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리스크를 한 번에 이렇게 컨트롤하시고 이제 매니저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 판단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 그 상무님 말씀대로라면 따져보면 미국 주식시장에 그 투자하면 달러 리스크, 원화 리스크, 그 다음에 또 주가 리스크 엄청나게 이게 그 여러 개를 다 고려해야 되는 분석하시는
그렇게 보면 사실 맞죠. 이제 여러 예.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예. 예. 자, 위안화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안화가 달러당 6.47위안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달러가 넘친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해서 앞으로 위안화의 절상 압력이 굉장히 지속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거든요. 위안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그 지난달에 그 인민은행이 이제 그 위안화가 달러 위안화 환율이 6.3대로 내려오니까 이제 예. 너무 하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이제 약간의 조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외화 예금 그 지급 준비율을 갖다가 5%에서 7%로 한 2%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당시 6.3원대에서 지금 현재 6.474 뭐 한 6 이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는 형태니까요. 그 정도면 많이 올라왔고 오늘도 지금 어느 정도 47대, 48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위안화 약세죠. 이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예, 예. 지금까지 달러화가 많이 강세가 됐는데요. 최근에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이유는 뭐 최근에서 본다면 인민은행 당국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조치도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역레포 시장에서 그 유동성을 갖다가 이렇게 줄여나간다든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거는 또 자국 내에서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으로 또 우려한 나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대처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 인민은행이 현재의 환율 6.4원대에서 6.4위안대에서 6.5위안대 예. 이 정도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조정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래서 당분간은 한 6.5위안대에서 이렇게 등락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당국이 6.4에서 6.5위안 정도를 굉장히 뭐 선호하는 그런 그 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머물러 주면 가장 좋은 형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의 해외 개인 투자 자유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그 중국에 한참 달러가 많고 그럴 때에 해외 투자 자유화 시켜가지고 그 압력을 좀 줄여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이런 조치들은 되게 그 신선하고 새로운 조치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예, 시중에 뭐 외국계 은행들이나 아니 금융기관들도 이러한 그 새로운 그 조치들에 따라서 상품도 새로 내놓고 이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한 그 위안화의 그 국제화에 따른 그런 그 한계점들도 지금까지 많이 노출되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위안화가 사실은 그 우리는 위안화, CNY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세 개의 통화가 있습니다. 예. 그 역내 결제 위안화가 있고요. 역외 결제 위안화라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가 있습니다. 아, 예. 보통 CNH로 표기를 하긴 하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기관들이 은행 간 거래라든가 금융기관들이나 아니면은 그 코퍼레이트 상사들과 거래할 때는 이 CNH를 홍콩에 있는 CNH를 주로 거래하는 게 그게 위안화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이제 중국 내에 있는 CNY 위안화를 진정으로 거래하고 싶으면 거기에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됐죠. 이제 허가를 그렇죠. 받고요. 예. 그게 이제 QF라 그래가지고 QF라고 했죠. 예, 그걸 받아왔는데 그걸 일부분이 이제 열어준 셈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중국 상하이에 이런 것들을 열어주게 된 건데요. 한편으로는 약간은 그 대외 그 금융 창구를 다변화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의 그 금융 창구는 해외 금융 창구는 홍콩을 이용해 왔거든요. 예. 이걸 갖다가 상하이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변화시키고 앞으로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고 있어서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과는 상하이가 가깝기 때문에 큰 많이 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는 자금을 무조건 아무튼 해외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호를 다 개방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는 아닌 거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또 5만 불까지만 이렇게 태환을 이제 그 제한해 놨기 때문에 의미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앞으로 이제 그것을 더 문화를 개방하게 되면 이제 그 뭐
예금도 전부 다 자유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환개방도 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어느 정도 이제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열어야 할 불가피한 조처였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첫 발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변정규 미주은행 상무였습니다.